안녕하세요. 수면 임플란트 정보왕 연세와의 산타 치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치조골 이식이나 뼈 이식을 추가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임플란트 직경은 보통 3.5mm부터 시작해서 4.0, 4.5, 5.0까지가 있고, 오세미 임플란트에서는 울트라 와이드로 6.0, 7.0mm가 존재합니다. 임플란트 길이는 각각 직경마다 8.5, 10.0, 11.5, 13mm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오세미 임플란트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길이가 짧은 6.0mm에서 7mm가 있어서 치조골 길이가 짧아서 기존에는 도저히 심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 덕분에 치조골이 일부 부족해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뼈가 있어야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잇몸뼈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폭경 주위로 잇몸뼈가 최소 2mm에서 3mm 이상은 더 있어야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최소 폭경이 3.5mm 정도이므로 임플란트 주위로 2mm에서 3mm 이상의 잇몸뼈가 더 있어야 되므로 잇몸뼈의 폭경이 최소한 8mm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국인에서는 잇몸뼈의 폭경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심으려면 충분한 잇몸뼈의 폭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잇몸뼈가 부피적으로도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피를 넓히기 위해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잇몸뼈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잇몸뼈 외부로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 뼈 이식을 보강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하면 길이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잇몸뼈의 폭경의 부피를 넓히는 과정도 치조골 이식술, 즉 임플란트 뼈 이식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에 비해 잇몸뼈의 폭이 부족한 경우 안정적인 임플란트 위해서라도 뼈 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구강 사진을 찍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원의 파노라마 사진상으로도 색상이 밝고 어두운 상을 평가하여 뼈의 강도와 밀도, 그리고 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DSLR 구강 사진으로도 뼈가 푹 파여 있거나 뼈의 너비, 폭경, 잇몸뼈의 염증 유무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곳의 잇몸뼈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위의 임플란트가 반드시 식립되어야 한다면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미리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 접하게 되는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뼈 이식 수술은 큰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시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뽑고 방치하면 잇몸뼈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임에도 치료 시기가 미뤄져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많으신 경우에는 전신마취는 아니지만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 하듯 의식화 진정법의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를 이용하시면 진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으니 막연한 치과 공포로 치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언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치과에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 화이트 산타 치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